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엉뚱하게 경제학자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그 GDP 넘버,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그 경제학자한테 재갈을 물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의 가오 박사가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베이징이 5% 성장이라고 발표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건 2.5% 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한수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their effort to stimulate the economy will be very opportunistic.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이징이 경제를 진작시키려고 굉장히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임기응변적이고 대응적이지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서, 쉽게 말하면 베이징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경기 부양책에, 경기 회복 정책에 토를 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베이징의 최고 지도자 시 주석이 열받았다고 외신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 인베스티게이션 하라고 난리했는데,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가오 박사가 미국의 CNN이나 뉴욕 타임스하고 인터뷰하면서 CBS하고 한 게 아니고, 저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한 저 세미나는 되게 브레인스토밍 세미나야. 브라운백 세미나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안 하고 이렇게 중국의 학자들하고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 학자들하고 의견교육을 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그 피터슨 국제연구소에 가서 프레그 버스텐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로 그 방에서 얘기했어요. 방도 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느냐. 근데 다행히 저 정도 이야기하면 다른 경제학자나 이런 미국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잘리고 심한 경우에 철창신세인데, 가오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에 싱크탱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헤리치지, 브루킹스, CIS 많은데 10년 전만 해도 워싱턴의 거의 모든 싱크탱크가 프로 차이나였습니다.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워싱턴에 싱크탱크도 이게 있어야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대학, 국제연구소가 많이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거의 모두가 친중에서 반중 내지는 돌아섰는데, 진짜 워싱턴의 유명한 싱크탱크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자유무역을 안 하고 관세를 높이면 미국의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싱크탱크가 피터슨 국제연구소고, 제가 보기에 중국의 싱크탱크가 피터슨에 되게 일반적으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이게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거, 그 결과를 가지고 브레이밍 스토닝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서 가오 박사가 저런 엉뚱한 이야기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세미나에서 가오 박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패권 전쟁은 안 좋다는 중국의 유리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저는 약간 말실수한 거기 때문에 크게 처벌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저렇게 과잉 반응을 하느냐? 저게 공개되는 거 아니고 거의 유일하게 피터슨 그 웹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잠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진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거의 히스테릭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작년 9월에 경기 부양책을 썼잖아요. 이자율도 하락하고 돈도 풀었는데, 중국의 10년 채권 수익률이 역대급 최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돈을 풀고 경제 부양책을 썼는데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중국 경제가 14억 인민들이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참,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 인민들이 야속하죠. 왜냐면 이 부동산 위기, 증시 폭락으로 중국의 가계 소득 180조 달러가 날라갔대요. 그러니까 이 가계가 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산이 날라가니까. 그러니까 연말이 12월에는 진짜 대규모로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주요 목적은 내수 진작인데.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영화 관람객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영화 많이 보는데 영화 관람객이 13년 이래 최저를 바닥을 친 거예요. 이거는 경기 부양책이 중국 인민들의 마음에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중국에서 영화는 불황산업이랍니다. 이게 중국의 과거 역사 트렌드를 보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영화 산업이 잘 된대요. 왜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뭐 조금만 돈 내고 한 5천 원, 10,000원 내고 그냥 극장에 가서 신나게 그냥 스트레스나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잘 되는데 그래서 2023년에 그 중국 경제가 내수가 침체될 때도 영화 산업만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 내수가 회복하는 굉장히 청신호였는데 중국 영화 산업이 작년 전체가 전년 대비 23% 감소했어요. 그리고 한창 팬데믹 전 2019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이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신년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조금 어렵지만 정부를 신뢰해달라. 우리가 노력해서 경제를 반드시 활성화시키고 중국 경제는 지금 업턴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한 겁니다. 1월 1일은 쉬니까 1월 2일 날 주식시장을 개장하니까 CSI 300 인덱스가 2.9% 하락한 거예요. 연초에 주식시장이 열자마자 깨골락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10년 이래 연초에 이렇게 하락한 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연말에 신년사가 안 먹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은 10년 채권 수익률도 2%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수남 받는 거는 중국의 가오 같은 경제학자, 중국의 뱅커, 중국의 CEO들이죠. 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제 마윈이 뭐 중국의 아주 규제 정책 비판했다고 엄청난 알리바바하고 뭐 IPO도 못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하여튼 중국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가오는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발언, 중국 경제 뭐 발표하는데 뭐 토달았다고 난리쳤고, 그 다음에 가오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창 갖고 쫓겨났어요. 행핑이라는 그 중국의 그 싱크탱크의 박사인데, 이 사람은 약간 좀 심하게 이 중국 경제를 회복하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토를 달다가 이거 완전히 갔습니다. 이 친구는. 그것도 뭐 공개석상에서 인민일보에 대고 한 얘기 아니고 SNS, 스몰 그룹 채팅에서 이야기했다 갈 정도로 분위기가 이게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의욕이 증폭하는 겁니다. 저러면 저럴수록 중국 경제 현실과 전망이 판도라 상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 반스파이법으로 경제 데이터에 접근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거는 중국 증권협회가 각 펀드 매니저들한테 내년도 그 경제 전망할 때 중국 경제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말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컨피던스를 외국인 투자가 갖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취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저 정책을 지지하는 어떤 그 의견 코멘트를 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9월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고 베이징이 3, 4분기 경제가 반짝 좋아졌다고 지표가 좋았다고 발표했는데 외국의 모든 전문기관은 저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특히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의 수출 증가율, 구매자 지수 이런 걸 보면은 저렇게 크게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베이징 정부는 벌써 발표한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떤 중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이 왜 이렇게 막 중국 경제 성장에서 토를 다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뭐 강하게 거칠게 나가냐면 진짜 베이징도 답답합니다. 중국 인민들한테 희망을 줬거든요. 중국 몽골, 군사몽골보다 이제 2035년까지는 중국의 소득을 더블 치겠다. 야, 인민들, 당신들 한 15년만 참으면 뭐 소득 2배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2035년까지 최소 5% 이상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가오 박사가 워싱턴 가서 엉뚱하게 뭐 2.5% 어쩌고 저쩌니까 열받는 거죠. 그리고 저 베이징도 힘들겠어요. 정치적 경제적 딜레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